안녕하십니까. 오윤근의 쏙쏙경제보정원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벼랑 끝 전술로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순항미사일을 3월 21일에 발사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정도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위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3월 25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배짱을 내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나,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나 하는 간을 떠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계속 대북 퍼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안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나. 틈만 나면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계속 핵 위협을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는 그 추운 야밤에 무력 시위를 한 데 이어서 이제 서해안에서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동해안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벌써 이제 금년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이런데도 계속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북 지원을 했을 때 바로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대북 지원하고 나서 그 대북 지원의 용처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북한에 쓰이고 있는 우리가 대북 지원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표기조차도 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대북 지원 계속해야 하나 하는 주제를 같이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북한 도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어제 심층분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1월 22일에 서해안 쪽으로 신형 순항 미사일을 서해상으로 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달들어 3월 21일에 서해안으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 정도는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위배되는 거 한번 쏴볼게.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3월 25일에 어 함남 함주군에서 동해안으로 450km에서 600km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바로 한반도를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2.5톤 탄두를 싣고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대북 미사일 방어 삼축 체계를 무력화시킨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일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는데 청와대는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언급도 안 하고 단거리 발사체란 말을 썼습니다. 단거리 발사체란 말이 이제 바로 발사체라 그러면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눈치를 다 보니 보느라고 선택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옛날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의 답방을 받아내고 김정은의 답방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런 그런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거짓 평화, 국민을 더 속이지 말라, 속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북한이 더 긴장을 고조시키면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바로 그다음 날 엊그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자, 북한 미사일에 바이든은 경고장을 보내는데 문 대통령은 대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엊그제 그 천안함 추도식에서 남북이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미북 간의 대립 속에서 역시 우리는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화가 될 것이냐? 미국은 신냉전 버튼을 이미 눌렀다. 그래서 문재인의 평화 플랜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중 관계가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데서 우리 한반도도 2.0의 최전선에 냉전 2.0의 최전선에 몰리고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국익을 위해서 냉철히 결단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문정부는 여전히 대북 지원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4월 달에 남북 관계 전망이라는 그런 총선이 끝난 다음에 나온 보고서들 내용들 보면은 코로나 방역 지원 확대를 북한에 지원하자. 또 대북 지원을 무더기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대 여당이 된 이후에 금강산 개별 관광 등 대북 교류에 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11일 만에 북한에 1,0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세계 식량 기구를 통해서 식량적 물론 인도적인 지원입니다마는 1,0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1,0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20억 원은 바로 작년 7월 달에 북한에서 환강댐을 무단 방류함으로써 우리 임진강 상류의 한강댐이 예고 없이 어 예고 없이 5차례나 무단 방류가 됨으로써 우리의 군난댐 하류 수유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20억 원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도만 하더라도 그 환강댐을 무단 방류하는 바람에 연천군 주민들 6명이 목숨까지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통보도 없이 바로 이렇게 계속 방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바로 북한에서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에 바로 그냥 1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120억 원을 지원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군남땡을 둘러보는 그야말로 대북 여론 악화 살피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런 분석도 나왔고요. 지금 남한도 난리인데 통일부는 북수해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댐 무단 방류에도 대북 지원을 한다니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좀 맹렬한 비판 기사도 나왔네요. 더구나 우리는 이제 바로 얼마 전에 북한에 있는 남한의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했거든요. 180억이나 들어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책임도 묻지 않고 바로 120억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고 북한에 지금 지원된 것들은 그 용처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사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에서 계속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나홀로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대북 지원을 끈끈이 심사하기로 한 한미 워킹 그룹을 제대로 지금 남북 관계를 제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워킹 그룹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워킹 그룹 2.0 버전을 제안을 하기도 하면서 한미 간의 이견을 계속 보이고 있어. 한미 동맹의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 이 통일부 장관은 개성 나진 선봉의 연락사무소나 무역 대포를 소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게다가 지금 인제 최근에 코로나가 지난해 말에는 코로나가 인제 확산되면서 아직 남한도 코로나 백신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금년 말에 본래 계획했던 금년 11 월에 집단 면역이 확보될 것이니조차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속에서 이인영 통일장관은 "북한에 백신을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를 했는데 그 함으로써 북한만 쳐다보나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인영 장관은 좀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바람에 통일 장관이 "북한 스토커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야 게다가 인제 금년 들어서 3월 달에 이인영 통일 장관은 원활한 대북 협력 사업을 위해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이라는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 문제는 이것이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데 굉장히 철도나 도로나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든지 에너지를 공급한다든지 통신시설을 건설한다든지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하는 데 최소 103조 최대 111조 그러니까 103조에서 111조 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재정 사정도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4차 재난지원까지 지원하면은 금년에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판문점 선언 이행에 100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판문점 선언을 이번에 지난 저번 달 3월 초에 이인영 장관이 3월 3 일이군요. 3월 3일 날 어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 기란 세미나의 축소를 통해서 여권 의원들에게 읍소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운 평화라 하는 것이 이인영 장관이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정말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각종 지방 교육청 대부분 다 그 교육감들이 좌파 교육감들이죠. 대북 사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아우성들입니다. 북한에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나 말라리아 공동 대응하겠다 뭐 등등 공무원 비사를 잊어버리고 포줄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핫 이슈가 바로 이거죠. 이보다 더 큰 핫 이슈는 지금 산업정보에서 나온 북 원전 문건 미스터리. 이거 지금 수사하는 도중에 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났죠. 이게 뭐 더구나 이제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USB도 건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저기 그 다리를 건너면서 그랬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문건에서는 북한 심포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준다. DMZ의 원전을 건설한다. 혹은 신한울에서 송전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산업부에 삭제된 문건에. 그러나 뭐 아직도 이게 수사 중이고 이 때문에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원전을 위험하다고 중단해 놓고 북한에 송전을 하려고 건설을 재개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북한의 전력 생산이 4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김정은이가 전기가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연일 닥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가운데서 북한의 전력 지원 얘기가 그 파일이 있었는데 삭제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에 지금 수사 중에 윤석열 총장이 물론 이거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거죠. 파일이 감사원 감사에 드러나자마자 바로 지금 그 드러나기 직전에 그 산업부 직원들이 야밤에 그 파일을 삭제하는 그런 사태까지 소동이 벌어진 그런 사건이죠. 앞으로 인제 수사 결과가 기초가 주목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처럼 북한이 계속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속에서 북한을 지원해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 바이든 팀은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문재인 팀은 대북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 김정은이 최근에 시진핑과 구두 친서를 교환을 하면서 북중 간의 밀착을 더 강화시키면서 북중의 반미 전선을 공식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대북 문제가, 그래서 지금 이 다시 한번 이번에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용처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대북 지원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도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 한번 주로 언론에 보도된 걸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도 과연 과거 이인영 전에 그 학생운동 때 한마디로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하는 전대협의 1기 의장이죠. 임용석 지금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용석 지금은 이제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는 3기 의장입니다. 1기 의장이 이인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청문회 당시에 뭐 특히 태영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 전향 여부에 대해서 집요한 질문이 있었지만은 끝내 전향 여부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과거에도 주체 사상을 신봉한 적이 없고 지금도 신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남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향이라는 그런 말은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넘어갔고요. 이런 것은 이번 처음에 아니라 과거에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때도 전향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정말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그 장관들이 꼭 지금 이런 확실하지 않는 사상적으로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장관들을 임명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장관들을 계속 임명해서 하는 것이 우리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또 언론도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취임한 이후에 통일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미 워킹 그룹을 버전을 바꾸자 하는 제안을 하면서까지 심지어는 판문점 회담을 비준해 달라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가 비용이 드는 거죠.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업소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반추하게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한번 반추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또 김정은이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바로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을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우리는 또 지금 이번 4.7 보선에 이어서 바로 내년 대선이 오기 때문에 이 남북 문제가 쉽게 얘기하면 북풍이죠. 대선에 엄청난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북 지원을 이처럼 계속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일 아침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과거 남북 경협의 데이터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그런 과정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